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네. 이 주식시장이 건전해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쏠릴 때 이 시장이 굉장히 이 시간에 준비하신 게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뷰캐넌이 쓴 책이고 우발과 패턴 그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입니다. 400페이지가 넘고요. 이 책을 첫 사례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어 왔는데 네. 그런 책들 중에서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책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책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 선형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형적 이렇게 네. 쭉 하나로 이어지듯이.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예. 또 세상 일이 어떤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지면 뭔가 그 큰 사태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원인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핵심 메시지는 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고 네. 복잡계에서는 그런 선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또 미래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세상을 봤던 그 세계관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을 봤던 세계관이 완전히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목 자체가 우발과 패턴입니다. 이거를 성공회관 별책 부록이 가장 경제적인 방송이니까 네. 경제적으로 이제부터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책에 우발과 패턴이 있습니까? 그럼 패턴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책 한국어 제목이 예. 저한테는 살짝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래요? 구석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제목을 보면 우발과 패턴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어떤 세상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책 제목이거든요. 출판사가 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도 이 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이잖아요. 저도 그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세상을 읽는 뭔가 획기적인 규칙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제 투자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좀 더 세상을 현명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인가요? 아니,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굉장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네. 제 생각하고는 다른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네. 영어로는 유비쿼티라는 유비쿼티. 책입니다. 네. 유비쿼티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도처에 존재한다, 예. 편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얘기하면서 막 유비쿼터스 세상 막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도처에 뭐가 편재해 있다 이런 책 제목인데 뭐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편재해 있는가를 봤더니 역함수 분포를 보이는 시스템들이 우리 주위에 편재해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들을 좀 풀어나가 봐야겠네요. 네. 오늘의 책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 마크 뷰캐넌의 우발과 패턴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역함수 어렵습니다. 채널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함수도 어려운데 네. 멱 함수 네. 뭐 멱살 잡는 함수라는 뜻은 아닐 거고 네. 어떤 뜻입니까? 네. 이제 그게 영어로는 파워로인데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예. 예를 들면은 지난해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예.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터키 강진,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발생했던 주식시장의 대폭락이나 또 대폭등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함수 분포를 띠는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진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주가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게 역함수 분포를 띠는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정규 분포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평균이 있고 평균을 근초로 해서 표준 편차로 뭐 1, 2, 3 시그마 표준 편차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정규 분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보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 분포인 거죠. 평균이 있고 평균 주위로 이렇게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네. 네, 그런 건데 역함수 분포는 그런 평균이 없습니다. 이 평균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지진 같은 경우에 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지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터키 지진이 터졌는데 터키 네. 지진 같은 경우에 진도 7.8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강한 네, 지진이었죠. 그래서 사망자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한 뭐 5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네.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터키 지진 말고도 일본 대지진이나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9.1이었는데 네.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 예. 됐었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한 13만 명, 러시아군 사상자는 19만 명 정도가 되고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사상자가 1,000만 명에서 뭐 한 7천만 명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제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네. 또 하나가 지진이 근데 이제 이런 터키 강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강진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지진도 있지만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자잘자잘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규모 뭐 2점 몇 뭐 이런 것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네. 굉장히 작은 지진이 막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전쟁도 지금 뭐 1, 2차 세계대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거대한 전쟁도 있지만 네. 또 조그만한 국지전들이 전 세계에서 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의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가 뭐 이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하고 틀린 점은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 주가 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별다른 일이 없이 벌어지는 사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라서 뭐 평균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평균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평균을 그렇게 구한 평균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별일 없는 조그마한 사건들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 역함수 분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보니까 지진 같은 경우에 네, 에너지 방출이 2배가 되면은 지진의 빈도는 4배, 즉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큰 하나의 사건, 네, 그거보다 약간 적은 사건은 그거보다 좀 더 자주, 네, 그거보다 더 작은 사건은 그거보다 더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그래프가 네, 몇 함수, 이 대각선으로 네, 나타나게 네, 이제 몇 함수라고 하는데 네, 네. 주식 시장이나 이 자본 시장에서도 같이 이제 통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에 예.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예. 그 그래프가 몇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스템은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 역시도 그런 네. 몇 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나오는데 이 몇 함수 분포를 따르는 것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네. 큰 규모에서 보거나 작은 규모에서 보거나 이 모양이 똑같은 걸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큰 규모에서 보거나 작은 네. 규모에서 보거나 모양이 똑같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랑 네. 안에 있는 거 확대해서 봤을 때랑 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실 텐데요. 네. 월봉 차트를 보는 거랑 네. 주봉 차트를 보는 거랑 네. 아니면 일봉 차트를 볼 때랑 네.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다 지워버리면 예. 이게 월봉 차트인지 아. 주봉 차트인지 일봉 차트인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할 겁니다. 아하. 예. 그 변동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복잡계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꼭 하나의 패턴, 어떤 법칙을 꼭 따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복잡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복잡계는 그 몇함수 분포를 보이는 시스템들인데 그런 몇함수 분포들을 봤더니 그런 프랙탈 구조를 취하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좁은 세상.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이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옆 사람들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게 모이고 모이면 이제 군중 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제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세상이 좁아서 그런 건지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잡계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계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복잡하다는 게 이 네. 복잡계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예. 주식 투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식 시장이 굴러가는 거고 경제라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서로 팔고 이렇게 교환하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고 이 지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지각판들 네. 그 바위들 돌덩어리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지진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랑 국가들이 서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갈등이랑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게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복잡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좁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대호 기자님하고 네.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예. 몇 단계로 연결이 혹시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대호 가깝고 기자님이 싶습니다만. 뭐 과거 그 방송을 보면 네.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정치인 분들이 아마 이제 그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으실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한 두 단계만 지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신. 생각보다 가깝네요, 그분하고. 네, 그래서 예. 이 실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인데요. 스탠리 밀그램. 네, 이제 6단계 분리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사람이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편지를 보내봐라. 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6다리만 건너면 예. 이 편지가 전해지더라는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대호 기자님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것도 한 2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좁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좁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굉장히 급격하게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2020년에 발견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더 빨리 퍼졌다. 이제 이대호 기자님처럼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예. 허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네, 마당발. 그래서 이제 그런 허브만 네. 거치게 되면 네. 이게 그냥 확 퍼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브의 존재, 이런 네트워크의 그 연결된 특징들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굉장히 급속하게 세상에 퍼질 수 있고 사실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네. 또는 어떤 유튜브의 흥행이라든지 어떤 가수의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유튜버는 뭐 1년 수익이 뭐 몇백억 원을 버는 유튜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이제 벌지 못하는 분은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그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복잡계 몇 함수 분포인데요. 역함수.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유튜버라든지 어떤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는 그 네트워크에서 그런 허브들의 역할,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예. 또 굉장히 큰 실패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복잡계 구조 때문에 좁은 세상의 특징 때문에 벌어지더라. 투자의 자세랄까 좀 어떻게 나눠봐야 될까? 좀 시장을 본다라거나 투자를 할 때 유리한 혹은 불리한 혹은 가져야 할 혹은 피해야 할
이런 좀 태도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대 기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제 비관론자도 있고 뭐 낙관론자도 있고 네.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저희 같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냐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이 네. 주식 시장이 건전해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쏠릴 때 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이 복잡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특정한 섹터를 다들 네. 좋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쪽 섹터에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쌓이고 버블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임계 상태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임계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거래도 없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다 그렇게 거래를 하면 사실은 거래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될 테고 아하.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네. 필요한 거고 네. 서로 또 그 와중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가격을 또 맞습니다. 가치에 맞게 찾아가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가치 투자만이 네.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투자 말고도 네.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가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이제 가치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잘 맞아서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